이번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기업은 바로 넥스트에라 에너지, 넥스테라 에너지입니다. 뉴욕증권 거래소 티커로는 NEE죠.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세계 최대 전력 회사 중 하나이고 특히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정말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 기업입니다. 제공해주신 자료들을 쭉 훑어보니까 이게 그냥 뭐랄까 단순한 유틸리티 회사가 아니더라고요. 에너지 산업의 미래, 그 지형 자체를 바꿔나가고 있다는 느낌? 그런 인상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특히 요즘 가장 뜨거운 이슈죠. 인공지능, AI 시대. 이 AI가 요구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전력 수요 증가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이 넥스트에라 에너지가 어떤 기회를 잡고 있는지 그 핵심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논의의 목표는요, 넥스테라 에너지의 그 핵심 사업 구조, 또 성장 동력은 뭔지,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 전망까지 좀 다각도로 입체적으로 조명해서 당신이 이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같이 들어가 볼까요? 먼저 넥스테라 에너지의 사업 구조부터 좀 살펴보죠. 이게 상당히 흥미롭던데요. 안정적인 전통 유틸리티 사업하고 또 굉장히 역동적인 신재생 에너지 사업. 이 두 가지 어떻게 보면 성격이 꽤 다른 엔진을 동시에 돌리고 있단 말이죠. 이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다잡고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중 구조, 그게 바로 넥스트에라 에너지의 핵심 경쟁력,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기동을 이제 플로리다 파워앤라이트, 보통 약자로 FPL이라고 부르죠.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플로리다 주의 최대 전력 회사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주 정부의 규제를 받는 환경 속에서 운영된다는 점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굉장히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거죠. 흔히 말하는 캐시카우 역할, 그걸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아, 플로리다 기반의 규제 사업. 그게 안정성의 핵심이군요. 그렇죠. 플로리다라는 지역 자체가 미국 내에서도 인구 유입이 꾸준하고 또 경제도 계속 성장하는 곳 중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전력 수요가 자연스럽게 안정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 거죠. 근데 FPL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스마트 그리드 같은 그런 선제적인 기술 투자도 계속 해왔어요. 그래서 운영 효율성까지 높이고 있는 거죠. 단순히 전기만 공급하는 게 아니라 이걸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 거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실제로 수치를 봐도요, FPL이 넥스트에라 에너지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재무적인 어떤 버팀목, 그 기반을 아주 튼튼하게 받쳐주고 있는 거죠. 70%면 정말 압도적이네요. 안정적인 기반이라는 건 확실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플로리다라는 특정 지역에 기반한 규제 사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게 또 반대로 리스크 요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자면 플로리다주의 정책이 갑자기 바뀐다거나 아니면 그 지역 경제 상황 변동 같은 거요. 네.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 규제 환경이라는 게 사실 양날의 검이 될 수 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 변화나 혹은 규제 당국의 결정 같은 것들, 이런 거에 따라서 수익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이건 분명히 약점 요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기록을 보면요, 플로리다의 그 꾸준한 성장세, 그리고 FPL 자체의 효율적인 운영 능력, 또 넥스테라 에너지라는 그 기업의 규모와 협상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런 리스크들을 상당히 잘 관리해왔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신이 만약 투자자 관점에서 보신다면 이런 규제 기반 사업이 주는 예측 가능성, 그리고 꾸준한 현금 흐름, 이게 포트폴리오 전체의 안정성에 어떤 의미를 가질지 그 부분을 한번 따져보시는 게 중요하겠죠. 네,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 FPL의 역할은 확실히 이해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회사의 성장을 이끄는 또 다른 축은 뭔가요? 아까 70%라고 하셨으니까 나머지 30%의 이야기가 궁금해지네요. 네, 그 성장을 담당하는 곳이 바로 넥스테라 에너지 리소시스, 약칭으로 NER이라고 부릅니다. 여기가 바로 넥스테라 에너지의 성장 스토리를 써내려가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NER은 풍력하고 태양광 발전 분야에서 이건 과장이 아니라 명실상부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합니다.
신재생 에너지 전문 개발 및 운영자 회사인 거죠. 근데 이게 단순히 설비 용량만 크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운영 방식에서도 상당한 강점을 보여줍니다. 운영 방식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NEL은 미국하고 캐나다 전역에서 대규모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를 운영하는데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장기 전력 구매 계약, 영어로는 파워 퍼체이스 어그리먼트, 줄여서 PPA라고 하죠. 이 PPA입니다.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이 PPA를 기반으로 진행돼요. 이게 뭐냐면 발전된 전력을 10년, 길게는 20년 이상 이렇게 장기간 동안 사전에 약속된 고정 가격으로 판매하는 계약입니다. 아, 장기 고정 가격 계약이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상당히 큰 시장 상황에서도 NER은 안정적이면서도 예측 가능한 수익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아주 핵심적인 장치라고 할 수 있죠. PPA가 안정성을 높여준다는 건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반대로 생각해보면 시장에서 에너지 가격이 막 급등할 때는 그 고정된 가격 때문에 오히려 이익을 좀 놓치게 되는 그런 단점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 그런 측면도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죠. 하지만 넥스테라 에너지 같은 이런 대규모 개발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요.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러니까 자금 조달을 훨씬 용이하게 만들고 또 장기적인 현금 흐름을 예측 가능하게 만든다는 점, 이 PPA의 장점이 단기적인 가격 변동에 따라서 놓칠 수 있는 어떤 기회비용보다 훨씬 크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특히 신재생 에너지는 아시다시피 초기에 들어가는 투자 비용이 정말 막대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안정적인 수익 구조가 사업을 확장하는데 거의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크게 보면 전 세계적인 탈탄소와 또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 이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잖아요. 이 흐름 속에서 NBER, 넥스테라 에너지의 미래 성장을 이끌어가는 핵심 동력, 핵심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구조를 종합해보면요. FPL에서 나오는 그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NDER의 대규모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뒷받침해주고 또 그렇게 성장한 NDER에 다시 회사 전체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아주 이상적인 선순환 구조, 이걸 제대로 구축한 거죠. 위험은 분산시키면서 동시에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영리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아주 튼튼한 뿌리, 그러니까 FPL이죠. 거기서 얻은 양분으로 푸르고 무성한 잎, 즉 NDER을 키워나가는 그런 나무와 같다고 할까요? 안정적인 캐시카우 FPL과 성장 엔진 NER의 시너지라. 네, 듣고 보니 정말 매력적인 사업 모델이네요. 그런데 최근에 넥스트레라 에너지가 시장에서 정말 뜨거운 관심을 받게 된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잖아요. 바로 인공지능, AI 붐으로 인해서 폭증하는 전력 수요 문제, 여기에 대한 어떤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면서부터인데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대목이 등장합니다. 바로 구글과의 파트너십이죠. 그렇습니다. 네. AI 모델을 훈련시키고 또 운영하는 그 데이터 센터들, 이게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난 양의 전기를 소비합니다. 전기 먹는 하마라는 표현이 전혀 과장이 아닐 정도죠. 근데 문제는 이 필요한 전력이 단순히 양만 많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하는 건 기본이고 동시에 탄소 배출이 없는 청정 에너지여야 한다는 요구가 점점 더 커지고 있거든요. 아, 그렇죠. 요즘 ESG 경영이 중요해지면서 특히 그런 요구가 많죠.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넥스트레라 에너지가 시장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 거고 그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구글과의 계약 체결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이게 더 흥미로운데요. 넥스트레라 에너지가 2020년에 가동이 중단됐던 원자력 발전소가 하나 있어요. 아이오와주에 있는 듀아나놀드라는 원전인데 이걸 다시 가동하기로 한 겁니다. 폐쇄했던 원전을 다시요? 네, 다시 가동해서 여기서 생산되는 전력을 구글의 데이터 센터에 공급하기로 계약을 맺은 거죠. 목표 가동 시점은 2029년 1분기로 잡혀 있고요. 이 원전의 규모가 615메가와트 정도 되는데 계약 기간이 무려 25년입니다. 25년이요? 와. 네, 25년 동안 연중무휴, 그러니까 24시간 365일이죠. 안정적으로 무탄소 전력을 구글에게 공급하게 되는 겁니다. 원자력이니까요. 이야, 25년 장기 계약에다가 심지어 폐쇄했던 원전까지 되살려서 공급한다니. 이건 단순히 놀고 있던 자산을 재활용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것 같은데요. 이 파트너십이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 그 본질적인 의미는 뭐라고 봐야 할까요? 단순한 윈윈 이상의 뭔가 더 깊은 뜻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계약 하나로 보기에는 그 파급 효과나 상징성이 상당히 큽니다.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좀 짚어볼 수 있겠는데요. 첫째는 말씀하신 대로 윈윈 구조가 맞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스케일이나 함의가 좀 다르죠. 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은 지금 AI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데이터 센터를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려야만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때 가장 큰 골칫거리가 뭐냐? 바로 대규모의 안정적인 무탄소 전력 확보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거죠. 넥스테라 에너지는 이 어려운 문제를 원자력이라는 아주 현실적인 대안을 통해서 해결해 준 겁니다. 그것도 25년이라는 초장기 계약으로요. 이건 구글 입장에서는 엄청난 운영상의 안정성을 확보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넥스테라 에너지는 가동이 중단돼서 그냥 비용만 발생시키던 자산을 깨워서 새로운 그것도 아주 안정적인 수익원을 창출하게 된 거고요. 제공해주신 자료 분석에 따르면 이 듀안 아놀드 프로젝트 하나만으로도 넥스테라 에너지의 주당 순이익, 그러니까 EPS가 약 16센트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니까요. 주주가치 제고 효과도 아주 확실하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서로에게 정말 큰 이득이 되는 계약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둘째 의미는요. 이 계약이 넥스테라 에너지의 핵심 전략 중 하나인 모든 에너지원을 아우르는 All of the Above 접근법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 회사는 세계 최대 신재생 에너지 기업이라는 타이틀에 스스로를 가두지 않아요. 고객, 특히 구글과 같은 이런 초대형 고객이 대규모의 안정적인 무탄소 기저 전력을 원한다면 신재생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원자력이라는 옵션도 아주 적극적으로 또 실용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죠. 아, 신재생 에너지 회사라는 이미지에 갇히지 않는군요. 네, 이게 단순히 신재생 에너지 확대에만 집중하는 다른 많은 에너지 기업들과는 확실히 차별화되는 지점입니다. 태양광, 풍력 당연히 중요하게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원자력, 또 필요하다면 천연가스, 그리고 에너지 저장 시스템, ESS까지 고객의 구체적인 필요와 기술적인 현실을 다각도로 고려해서 최적의 에너지 솔루션을 제공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유연성이 사실 정책 변화 리스크나 특정 에너지원의 기술적 한계에 따른 위험을 줄여주는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셋째,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데요. 바로 미래시장 선점 효과입니다. 이번 구글과의 계약은 넥스테라 에너지가 앞으로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가 될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대규모 무탄소 전력 공급 시장에서 확실한 리더 위치에 있다는 것을 뭐랄까 증명해 보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같은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비슷한 요구를 할 가능성이 매우 크거든요. 그런데 넥스테라 에너지가 가장 먼저 성공적인 레퍼런스, 성공 사례를 만들어버린 거죠. 그렇죠. 다른 기업들도 이제 넥스테라를 먼저 찾아갈 가능성이 높아지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양사는 단순히 이 듀안 아놀드 원전 재가동에만 그치지 않고요. 미국 전역에 차세대 원자력 발전소 건설 타당성을 공동으로 검토하기로 합의까지 했습니다. 예를 들면 소형 모듈 원전, SMR 같은 것들이겠죠.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이게 그냥 일회성 계약이 아니라 장기적인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는 걸 시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파트너십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것 같아요. AI 혁명이 촉발한 이 폭발적인 전력 수요를 과연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간헐성이라는 태생적 한계가 있는 신재생 에너지 외에 원자력과 같은 안정적인 기저전원의 역할이 앞으로 어떻게 재평가되고 또 중요해질 것인가? 구글과의 협력은 어쩌면 이런 거대한 변화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와, 단순한 계약 하나에 정말 여러 층의 의미가 담겨 있네요. 윈윈을 넘어서는 전략적 의미, 또 모든 에너지원을 활용하는 실용주의, 그리고 미래시장 선점 효과까지. 특히 빅테크 기업과의 장기적인 협력 관계 구축은 앞으로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정말 한층 더 높이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야심찬 성장 전략 또 대규모 프로젝트들을 실행하려면 결국에는 자금이 필요할 텐데요. 돈 문제죠. 넥스테라 에너지의 재무 상태는 이런 원대한 계획들을 충분히 뒷받침할 만큼 튼튼한가요? 최근 실적이나 앞으로의 전망은 좀 어떻습니까? 네, 재무 성과만 놓고 보면 상당히 견조한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공해 주신 자료를 보면요. 2025년 1분기 조정 주당 순이익, 그러니까 어드저스티드 EPS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9% 정도 증가했고요. 2분기에도
9.4%라는 꽤 탄탄한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이건 수익성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겠죠. 9%대 성장률이면 상당히 괜찮은데요. 네, 그렇죠. 근데 더 주목할 부분은 미래 가이던스, 그러니까 회사가 제시하는 향후 전망입니다. 회사는 2027년까지 연평균 6%에서 8% 범위의 조정주당 순이익 성장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어요. 이 정도면 통상적인 유틸리티 기업들의 성장률 목표치를 꽤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주주환원 측면에서도 꽤 긍정적인 계획을 내놨는데요. 배당금 같은 경우 최소 2026년까지는 연간 약 10% 수준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배당 성장률이 연 10%요? 와, 이건 정말 인상적인데요. 네, 그러니까 지속적인 이익 성장과 함께 주주가치 제고에도 계속 힘쓰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꾸준한 성장을 추구하는 당신의 입장에서는 이런 구체적인 수치들이 안정성과 성장성,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늠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평균 6, 8%의 EPS 성장 목표에다가 연 10% 배당 성장까지. 확실히 유틸리티 섹터 안에서는 눈에 확 띄는 수치인 건 분명하네요. 그런데 이런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투자 규모도 아까 듀아나놀드 원전 재가동 것만 봐도 그렇고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요. 상당한 투자가 계속 계획되어 있는 거겠죠? 맞습니다. 투자 계획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2029년까지 투자 예정인 금액만 무려 740억 달러 이상입니다. 740억 달러요? 와,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100조 원에 육박하는 거 아닌가요? 정말 천문학적인 규모네요. 그 막대한 자금은 그럼 주로 어디에 투입되는 건가요? 네, 그 740억 달러라는 자금은 크게 몇 가지 방향으로 투입될 예정입니다. 가장 큰 부분은 역시 앞서 말씀드린 NEER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용량 확대입니다. 그러니까 태양광하고 풍력발전 설비를 계속 증설하는 거죠. 그리고 또 신재생 에너지의 약점인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한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 이 ESS 확장 투자도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기존에 좀 노후화된 송전망을 현대화하고 또 확장하는 작업에도 상당한 금액이 투입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자세히 설명드렸던 그 듀안 아놀드 원자력 발전소 재가동 프로젝트에도 당연히 자금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미래 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방위적인 투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태양광, 풍력, 배터리 저장, 송전망 현대화, 원전 재가동까지. 정말 돈 들어갈 데가 많군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초대형 투자는 필연적으로 단기적인 재무 부담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좀 주목해서 봐야 할 지표가 잉여 현금 흐름, 영어로는 Free Cash Flow, 줄여서 FCF라고 하죠. 이 잉여 현금 흐름이라는 게 뭐냐면 기업이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현금에서 자본적 지출, 그러니까 캐펙스라고 부르는 설비 투자 등에 사용한 돈을 빼고 나서 진짜로 회사에 남는 현금을 의미하는데요. 넥스텔레라 에너지는 워낙 재투자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 잉여 현금 흐름, FCF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잉여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다. 그건 그러니까 벌어들인 돈보다 투자로 나가는 돈이 더 많다는 의미잖아요. 그거 괜찮은 건가요? 자금 조달에 문제는 없나요? 아,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잉여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라는 건 당연히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해야 할 필요성, 예를 들면 부채를 더 늘린다거나 아니면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는 유상증자 같은 거요. 이런 필요성을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실제로 넥스테라 에너지의 부채 수준이 동종업계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다소 높은 편이다. 이런 지적도 있고요. 하지만 회사 측 입장은 좀 다릅니다. 이걸 미래의 그 압도적인 성장을 위한 선제적이고 필수적인 투자로 간주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방안도 물론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린 FPL 사업부에서 창출되는 그 안정적이고 막대한 현금 흐름이 1차적인 안전판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NEER이 보유하고 있는 이미 좀 성숙 단계에 들어선 신재생 에너지 자산 일부를 매각해서 투자 재원을 마련하는 이른바 자산순환 전략도 활용을 하고요. 즉 단기적인 현금 흐름 압박이라는 부담을 감수하면서도 장기적인 시장 지배력 확보를 위한 투자를 멈추지 않겠다. 이것이 넥스테라 에너지의 전략적인 특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규모 투자의 빛과 그림자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단기적인 재무 부담은 분명히 있지만 장기 성장을 위한 어떤 계산된 위험 감수라는 관점이군요. 그리고 FPL이라는 든든한 현금 창출원이 있고
또 자산 매각이라는 리스크 관리 방안도 있다는 점, 이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넥스테라 에너지의 사업 구조부터 성장 동력, 그리고 재무 상황까지 정말 다각도로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내용들을 한번 싹 종합해서요, 제공된 자료들에 기반한 이 기업의 강점, 약점, 기회, 위험 요인, 우리가 흔히 수왓 분석이라고 하죠. 이 수왓 분석을 통해서 넥스테라 에너지의 현재 위치를 좀 명확하게 정리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수엇 분석으로 핵심만 딱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강점, 스트렝트스입니다. 역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세계 최대 규모의 신재생 에너지 포트폴리오, NER이죠. 그리고 플로리다 기반의 아주 안정적인 규제 유틸리티 사업, FPL. 이 둘의 환상적인 조합입니다. 이 두 축이 안정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제공한다는 점, 이게 최대 강점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AI 혁명으로 인한 전력 수요 급증에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아주 유리한 전략적 위치에 있다는 점, 그리고 방금 확인했듯이 견고한 재무 성과와 매력적인 배당 성장 전망, 이것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안정성과 성장성, 그리고 AI 수혜까지 강점이 확실하네요. 다음은 약점, 위크니스입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FPL 사업의 안정성은 뒤집어 보면 플로리다주의 그 규제 환경 변화에 민감하고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즉, 정책 리스크가 항상 존재한다는 거죠. 또 방금 길게 논의했던 그 대규모 투자 계획, 이게 단기적으로는 잉여 현금 흐름, FCF에 압박을 주고 부채 증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금리 상승 같은 거시경제 변동성에도 상대적으로 좀 민감할 수 있다는 점도 약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워낙 큰 프로젝트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개발이나 운영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지연이라든지 비용 증가 같은 운영상의 리스크도 잠재적인 약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규제 리스크, 투자 부담, 거시경제 민감성, 운영 리스크, 약점도 명확하군요. 세 번째는 기회 요인입니다. 이건 뭐 거스를 수 없는 대세죠. 전 세계적인 탈탄소화 흐름, 그리고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 이건 NER 사업부에 정말 엄청난 성장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데이터 센터와 AI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은 전력 수요 자체를 구조적으로 한 단계 끌어올리는 아주 강력한 순풍이 될 거고요. 에너지 저장 기술, 이 SES의 발전이나 차세대 원전, SMR 같은 것들의 상용화 역시 새로운 성장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전략적인 인수합병, M&A를 통해서 시장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할 가능성도 항상 열려 있다고 봅니다. 탈탄소와 AI, 신기술, M&A, 기회 요인도 상당히 많네요. 마지막으로 위협 요인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시장의 성장성이 워낙 부각되다 보니까 경쟁 역시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다른 대형 유틸리티 기업들이나 독립발전 사업자 IPP들의 추격이 상당히 거세죠. 또 원자재 가격 변동성이나 공급망 불안정 이슈 같은 것들은 대규모 프로젝트의 수익성이나 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고요. 예측하기 어려운 정책 변화나 환경 규제 강화 가능성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위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허리케인 같은 기상이변이나 자연재해, 이건 특히 플로리다에 사업 기반을 둔 FPL에게는 직접적이고 반복적인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경쟁 심화, 원자재 공급망, 정책 규제, 자연재해, 위험 요인도 만만치 않군요. 자, 이렇게 강점과 기회, 또 약점과 위협까지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넥스트에라 에너지는 현재 어떤 기업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자료들에 나타난 다양한 시각들을 종합해보면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넥스테라의 에너지는요, 단순히 전기를 생산하고 배송하는 그런 전통적인 유틸리티 기업의 범주를 넘어선 지는 이미 꽤 오래됐다고 봐야 합니다. 미래 에너지 생태계를 직접 설계하고 구축하고 또 이끌어가는, 에너지 전환의 리더이자 동시에 혁신 기업으로 평가하는 것이 가장 적절해 보입니다. 제공된 자료 중 일부에서는 심지어 미국의 에너지 지배, 어메리카즈 에너지 다미넌스를 실현하는 핵심 플레이어 중 하나다, 이런 표현까지 등장하는데요. 그만큼 이 회사가 가진 전략적인 중요성이나 시장에서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시사하는 대목이겠죠. 특히 AI 혁명이 가져온 이 전례 없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구글과의 파트너십처럼 아주 과감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이를 선점해 나가는 그 전략적인 민첩성, 이건 정말 인상적인 부분입니다. 또한 신재생 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자력, 이 WSS 등 다양한 기술과 에너지원을 다 포괄하는 그 all of the above 포트폴리오,
이걸 통해서 시장 변화나 기술 발전에 아주 유연하게 대응하는 능력, 이것이야말로 이 회사의 핵심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까 약점에서 지적했듯이 단기적인 재무 부담이나 규제 관련 불확실성 같은 위험 요인들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회사가 추구하는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 그리고 에너지 전환이라는 이 거대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의 독보적인 위치,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그러한 우려들을 상쇄하고 남을 만큼 아주 매력적인 스토리를 가진 기업이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끊임없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그 안정성과 성장성의 조화가 정말 돋보이는 기업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네요. 네. 에너지 전환 리더이자 혁신 기업, 그리고 안정성과 성장성의 조화. 아주 명쾌한 평가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는 넥스트라 에너지라는 정말 거대한 에너지 기업의 심장부를 함께 깊숙이 들여다봤습니다. 플로리다 파워앤라이트 FPL이라는 안정적인 기반과 넥스트라 에너지 리소스스 NEER이라는 역동적인 성장 엔진의 결합, 그리고 AI 시대라는 이 새로운 거대한 파도를 타고 구글과 같은 거대 기술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모습까지,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지, 또 어떤 새로운 관점을 제공했는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넥스트라 에너지와 구글의 파트너십, 이게 단순히 에너지 공급자와 수요자의 만남일까요? 아니면 혹시 이것이 더 큰 변화의 시작일 가능성은 없을까요? 앞으로 AI 기술이 더욱 발전하고 에너지 수요가 정말 폭증함에 따라서 넥스트라 에너지와 같은 이런 전통적인 에너지 기업과 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 간의 경계가 점점 더 모호해질 가능성은 없을까요? 예를 들면 빅테크 기업이 자체적으로 에너지 생산이나 관리 역량을 더 강화한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에너지 기업이 데이터 처리, 분석, 그리드 최적화 같은 이런 기술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그런 시나리오도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만약 이런 식의 융합이 가속화된다면 에너지 산업 전체의 경쟁 구도나 비즈니스 모델은 근본적으로 어떻게 재편될 수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건 제공된 자료에 명확하게 답이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들을 바탕으로 충분히 던져볼 수 있는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너지와 기술의 만남이 만들어갈 미래, 앞으로 계속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